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 마시고 있는 물 한 잔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황금기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마인드 빌딩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식수 공급원의 상당수가 위험한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으며 이것이 만성질환과 심지어 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콜롬비아 대학과 러트거스 대학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1리터에는 놀랍게도 평균 24만 개에 달하는 미세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장벽과 폐를 거쳐 혈류로 침투하고 심지어 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물을 마시는 방법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마인드 빌딩 가족분들 다음과 같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핵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의 종류. 두 번째, 전 세계 최고 의학자들이 밝힌 물 마시는 3가지 황금의 법칙. 세 번째, 물병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과 그 대처법. 네 번째, 특정 질병에 맞춰 선택해야 하는 최적의 물과 차의 종류. 다섯 번째, 30년 만성 질환을 한 달 만에 개선시킨 놀라운 물 마시기 비법.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 건강 전문가들이 인정한 최고의 생수 브랜드 5가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을 보이지 않는 수질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오늘 내용만 잘 지키셔도 10년은 젊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인드 빌딩 가족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3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번 주 로또에 당첨될 거예요. 안 누르면 복이 조금 덜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오염된 물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이 박테리아 폭탄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입속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치과의학저널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8시간 수면 동안 우리 입속에는 최대 20억 개의 박테리아가 증식한다고 합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우리 입속 세균이 일반적인 상태보다 7배나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물을 마시면 여러분은 사실상 박테리아 20억 마리를 그대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건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아침 세균들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면역 체계에 혼란을 주고 위장 내벽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60대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소아기내과 박 교수는 아침에 입을 헹구지 않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만성적인 위장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로 입을 철저히 헹구거나 가글을 한 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아침에 구강청 결제를 사용해 가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밤새 건조해진 구강 점막에 강한 구강청 결제가 닿으면 점막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침에는 순수한 물로만 헹구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7세 김영순 할머니께서는 저는 20년 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죠.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물로 입을 먼저 헹구기 시작했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아침 속 더부룩함이 사라졌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라고 마인드빌딩의 경험담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또 물의 온도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도 생명과 직결됩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심장 발작을 부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제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5도 이하의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마시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심박수가 급격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자에게는 이것이 심장마비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마신 것이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부정맥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꾸준히 마시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식도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차가운 물도 마시지 말고 뜨거운 물도 마시지 말라면 어쩌라는 거냐고요? 마빌에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물을 마실 때 최적의 온도가 있습니다. 바로 체온보다 약간 낮은 20도에서 30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온도의 물은 우리 몸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진대사를 효과적으로 촉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므로 차가운 물을 마시면 체온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져 소화액 분비가 저하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속도는 더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속도가 뇌졸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목이 마를 때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니어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마시면 혈액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물을 빠르게 마시다가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물을 너무 빨리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두통, 구역질, 혼란,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뇌부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의학 사례 보고에 따르면 한 64세 여성이 단 몇 시간에 30에서 40잔의 물을 마시고 저나트륨혈증에 빠져 사망했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이지만 과하게 마시면 독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약 200ml의 물을 최소 5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수분을 안전하게 흡수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1세, 대전에 사시는 이정환 씨는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늘 약을 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급하게 많이 마셨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투통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을 너무 빨리 마셔서 혈압이 급변했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는 항상 천천히 조금씩 마시고 있는데 아침 어지러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빌 가족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90년대에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농담으로 이러다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불법이었던 생수 사업은 1995년에 완전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팔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바로 생수병 때문입니다. 이 생수병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마시는 생수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24년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게재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일반 플라스틱 물병에서 매일 최대 2,4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용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가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일부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2025년 연구에서 나노입자 실리카가 식수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나노입자는 일부 생수 제조 과정에서 정제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지방 식이와 결합될 경우 신장 조직에 나노입자와 트리글리세리드가 축적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만 알면 물은 오히려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이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선택이 되는 시대. 국제적인 물 전문가들이 선정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프리미엄 생수 5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에비앙, 아이슬란딕 글레이셜, 리퀴드 데스, 마운틴 밸리, 와이아케아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한국 생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슬란딕 글레이셜은 5,000년 동안 화산암층을 거쳐 자연적으로 역화된 물로 pH 8.4의 건강한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랄 함량이 매우 낮아서 그 어떤 물보다 깔끔하고 순수한 맛을 즐기실 수 있고 환경을 생각한 100%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리퀴드 데스는 정말 독특한데요. 갈증을 파괴한다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사용하며 알루미늄 캔에 물을 담아 판매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 보호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면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진정한 환경혁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운틴 밸리 스프링워터는 1871년부터 무려 150년 동안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즐겨 마셨던 역사 깊은 물입니다. 아칸소 주위 아름다운 오자크 산맥에서 나오는 이 물은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담겨 풍부한 미네랄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이아케아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에서 시작되어 무려 14,000피트 깊이의 화산암을 통과하며 자연 여과됩니다. 건강에 좋은 알칼리성 물일 뿐만 아니라 회사 수익의 3%를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부하는 착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에비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알프스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역과되면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물맛 덕분에 세계 최고 셰프들도 극찬하는 순수한 맛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는 제주 한라산 지하 420m에서 취수한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맛으로 유명합니다. 삼다수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함량이 매우 낮은 부드러운 연수로 많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생수입니다. 이외에도 제주용 암수, 몽베스트, 풀무원 샘물, 딥스 해양 심층수, 백산수 등이 유명합니다. 내용이 길어 오늘 다 소개하지 못한 생수도 많습니다. 설명란에 제품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드시는 물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세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생수라고 모두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자 단체 NRDC 조사에서는 판매 중인 생수의 약 25%가 사실상 일반 수돗물을 정제하여 담은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는 수돗물 규제 EPA를 생수 규제 FDA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즉, 검사 항목과 빈도 면에서 수돗물이 더 철저히 관리되므로 생수가 꼭 수돗물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수를 선택할 때는 라벨에 있는 수원지, 정제 방식, 미네랄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리병에 담긴 생수를 선택하거나 믿을 수 있는 직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물 한 잔 바르게 마시는 방법을 알았다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물에 첨가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되는 슈퍼 재료들입니다. 그냥 마시는 것과 다르게 이 방법은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레몬을 추가해 보세요. 레몬 반쪽을 짜서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구연산 성분은 체내 알칼리 균형을 맞추어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줍니다. 또한 레몬의 폴리페놀 성분은 간 기능을 강화해 체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레몬수가 위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해소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레몬수를 꾸준히 마신 60세 이상 환자군에서 변비 증상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영순 할머니는 20년간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아침마다 레몬수를 마신 후 5일 만에 변비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화장실 가는 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슈퍼 재료는 사과 식초입니다.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한 티스푼을 타서 마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침 식초수를 8주간 꾸준히 마신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30년간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는데 매일 아침 사과 식초를 타서 물을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의사의 지도 하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30년 동안 약을 먹어도 이 정도 효과가 없었는데 사과 식초수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슈퍼 재료는 생강입니다.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혈액순환 촉진과 염증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생강수를 꾸준히 마신 노인 환자들의 관절 통증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침 시간에 특히 좋습니다. 약을 많이 드시는 우리 마빌 가족분들은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실 텐데 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충분한 양의 물약 240ml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약물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약물 레보티록신은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하고 최소 30분에서 60분 동안 음식이나 다른 약물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효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아침 첫 번째 물과 함께 복용하고 약 복용 후 최소 30분간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염분을 배출시키는 약물이므로 복용 후 과도한 수분 섭취는 전해질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생강수를 피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를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가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6세 한미영 씨는 저는 골다공증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복용 중인데 처음에는 아침 커피와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약효가 잘 안 나타나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더니 반드시 공복에 물만 마시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 약 효과가 훨씬 좋아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아무 맛도 없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병, 소화불량, 위산역류, 신장질환, 뼈가 아프고 골다공증이 있으신 가족분들은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세요. 다양한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최적의 물과 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인드빌딩이 최근 업로드한 영상이 단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는 오직 여러분, 마인드빌딩을 아껴주시는 모든 가족분들 덕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댓글을 확인하며 이 정보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어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라는 가족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100만 조회수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여러분이 보내주신 100만 번의 신뢰와 응원입니다. 마인드빌딩은 가족분들의 넘치는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보내주신 이 큰 사랑과 신뢰를 건강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로 돌려드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채널로 성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쉽고 친절하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 가족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또 이미 멤버십으로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소중한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길에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를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마인드빌딩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병별 최적의 물과 차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질병별 물 선택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함량이 낮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물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차석류꽃차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히비스커스 차를 매일 마시면 수축기 혈압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히비스커스에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심혈관계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고혈압 환자는 탄산수나 소금 함량이 높은 물은 피하고 나트륨이 적은 생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산펠레그리노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미네랄 워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pH가 중성이거나 약알칼리성 7.0에서 8.0인 물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동원샘물, 아이시스, 몽베스트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물에 사과 식초를 한 티스푼 첨가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차와 현미차도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보리차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은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미차는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 흡수를 지연시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 EGCG도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에게는 약알칼리성 물이 위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산이 부족한 분들은 오히려 중성이나 약산성 물이 소화를 돕는 데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생강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후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신장질환 환자는 상태에 따라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부전 말기나 투석 중인 분들은 소변량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무턱대고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과 혈압 상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신장결석이나 요로 감염이 있는 분들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나 결석 형성이 억제되고 소변에 있던 세균이나 독소가 씻겨 나갑니다. 미네랄 함량이 낮은 물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바스와 같은 브랜드는 TDS가 23ppm으로 매우 낮아 신장질환 환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수염차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부종 완화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탈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마셔야 합니다. 뼈 건강이 안 좋고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네랄 워터는 평균적으로 생수보다 칼슘 함량이 약 10배, 마그네슘 함량이 약 2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비앙은 pH 8.0, TDS 283ppm으로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펠레그리노는 칼슘 함량이 리터당 208mg으로 매우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도 높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생수와 미네랄 워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수 브랜드마다 미네랄 함량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네랄 워터와 일반 생수의 미네랄 함량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칼슘은 생수 평균 리터당 14.9mg, 미네랄 워터 평균 리터당 147.9mg, 약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마그네슘도 생수가 평균 리터당 24.1mg, 미네랄 워터가 평균 리터당 44.3mg으로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나트륨 역시 생수는 평균 리터당 8.2mg, 미네랄 워터 평균 리터당 117.3mg으로 약 14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비교를 통해 미네랄 워터가 일반 생수보다 주요 영양 미네랄 측면에서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미네랄 워터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나트륨 제한이 필요한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생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생수 브랜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삼다수는 한국의 부드러운 연수로 칼슘 약 리터당 2.5에서 4mg, 칼륨 1.5에서 3.4mg, 나트륨 4.0에서 7.2mg으로 미네랄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목넘김이 깨끗하고 무미에 가까우나 미네랄 보충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에비앙은 프랑스 물로 알프스 산맥 빙하수가 원천이며 pH 약 7.2, 칼슘 80mg, 마그네슘 26mg, TDS 약 300mg으로 중간 정도의 미네랄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뜻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산펠레그리노는 이탈리아 물입니다. 이탈리아 알프스의 천연 탄산수로 칼슘 208mg, 마그네슘 56mg, 나트륨 44mg, TDS 1109mg으로 높은 미네랄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칼리성 물로 짭짤한 맛이 강합니다. 와이아케아는 미국 하와이 화산 지하수로 알칼리성 pH 7.6에서 8.2이며 TDS 82mg으로 비교적 미네랄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규소 등이 적당히 들어있어 순한 맛을 냅니다. 물 마시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고 마지막 부분에 추천 생수와 도움이 되는 차 종류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시간당 약 0.8리터에서 1리터의 물만 제거할 수 있으며 매우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면 체내 변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분 중독 또는 물 중독으로 알려진 상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135mmol 미만으로 떨어지는 저나트륨혈증을 유발합니다. 나트륨은 세포 내부와 외부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물 소비로 인해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면 체액이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여 세포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뇌세포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 중독의 초기 증상으로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졸음, 근육 약화 또는 경련, 혈압 상승, 폭시, 혼란, 감각정보 식별, 불능,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경련, 뇌 손상,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 중독은 드물지만 스포츠 경기나 강도 높은 훈련 중에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거나 특정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 마시기 챌린지와 같은 소셜 미디어 도전에 참여하다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에서 2리터, 약 6컵에서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지만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수에서 가장 우려되는 화학 오염 물질은 비소, 질산염, 불소,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장기간 노출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 수돗물의 약 30%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PFAS라 불리는 영원한 화학 물질이 많은 지역의 수돗물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에 축적되어 암, 면역 문제,
여성 불임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물속 발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수돗물 소독을 위해 염소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트리알로메탄 THM이라는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은 방광암과 뇌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수돗물에서 자주 발견되는 중금속인 비소, 납, 크롬, 우라늄 등은 만성적으로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 크롬은 위암 발생과 연관이 있으며 비소는 폐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수돗물 품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아리수는 WHO 권장 기준의 166개 항목보다 많은 350개 항목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의 납 파이프와 같은 배관 시스템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우리가 마시는 물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수기 사용을 고려해 보세요. 정수기는 수돗물에 있을 수 있는 중금속, 농약, 미세 플라스틱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방식에 따라 역삼 투압, 자외선, 초역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본인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역삼 투압 정수기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물을 통과시켜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박테리아까지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정수 방식입니다. 다만 정수 과정에서 미네랄도 함께 제거되므로 미네랄 보충을 위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UV 정수기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초역과 UF 방식은 미세 입자와 박테리아를 제거하지만 용해된 미네랄이나 염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물의 자연스러운 맛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활성탄은 염소와 그 부산물, 일부 중금속, 그리고 농약 등을 흡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수기 구매가 부담스럽다면 활성탄 정수 포트나 수돗물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끓이는 방법입니다. 물을 끓이면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은 끓인다고 제거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수돗물을 끓여 마실 경우 적어도 1분 이상 완전히 끓여야 병원균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넷째,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생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인기 생수 브랜드인 제주삼다수, 풀무원 샘물 퓨어, 동원 샘물 등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한 물을 제공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병에 담긴 생수를 선택하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인드빌딩 설명란이나 영상 좌측 하단에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생수 브랜드 탑5는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수 브랜드와 그 특징들을 말씀드릴 테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주 삼다수입니다. 37.7%의 압도적인 선호도로 1위를 차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약 40.7%입니다. 제주 한라산 지하 420m에서 취수한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맛이 특징입니다. pH 7.3에서 7.8로 약알칼리성이며 TDS 80mg으로 미네랄 함량이 적당합니다. 특히 제주도관광개발공사에서 수원지를 직접 관리하며 26년간 위반 이력이 없어 가장 믿을 수 있는 생수로 꼽힙니다. 두 번째, 풀무원 샘물 퓨어입니다. 위반 이력이 없는 단일 수원지 제품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TDS 4060mg으로 미네랄 함량은 낮은 편이며 가볍고 깔끔한 물맛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기질이 풍부하게 용해된 천연 안반수로 산소가 많고 물맛이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 동원샘물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깊이인 지하 440m에 위치한 안반수를 취수하며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입니다. 함양 지리산 청정 지역의 지하 안반수로 깨끗하고 신선한 맛이 특징입니다. pH 7.0에서 8.0의 약알칼리성 물로
국내 광천수로는 희소한 천연 중탄산 나트륨 함유로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롯데 아이시스입니다. 9.0%의 선호도로 2위를 차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약 13.9%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의 천연 안반수를 사용하며 pH 6.5에서 7.5로 중성에 가깝습니다. 미네랄 밸런스가 좋고 가볍고 깨끗한 맛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백산수입니다. 6.0%의 선호도로 4위를 차지했으며 그라프토리움을 통과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특징입니다. 화산활동으로 생긴 안반층을 통과하며 다양한 미네랄이 첨가되어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규소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빌에서 믿을 수 있는 생수 브랜드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물 외에도 다양한 차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차의 종류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여름철 건강음료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를 완화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리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과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리차의 방향 성분인 알킬피라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부종 완화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염이나 방광염, 요로 감염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 철분,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 개선과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단,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탈수 위험이 있어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미녹차입니다. 현미녹차는 녹차의 카테킨과 현미의 식이섬유가 결합된 건강음료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현미에 포함된 감마오리자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현미녹차에 포함된 GABA 감마아미노낙산은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므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시니어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 촉진, 메스꺼움 완화,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시니어들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므로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감기 초기 증상이나 인후통이 있을 때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둥글레차입니다. 둥글레차는 사포닌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 효과적이며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둥글레에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 조절과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과 맛이 보장된 인기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 동서 티백 세트입니다. 현미녹차, 둥글레차, 메밀차, 한잔용 보리차, 한잔용 옥수수차가 포함된 세트로 다양한 차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격 12,900원. 편리한 티백 형태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설록 프리미엄 말차입니다. 40g에 19,850원에 판매되고 있는 고품질 말차입니다. 제주 유기농 녹차 잎을 사용하여 만든 건강한 말차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에너지를 푹 돋우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설록 스틱형 찬물 녹차입니다. 2g 20개 입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녹차입니다. 가격 8,360원.
냉수에도 잘 녹아 여름철 시원한 녹차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체지방 감소와 대사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트와이닝 페퍼민트 티백입니다. 2g 50개입으로 구성된 상쾌한 페퍼민트 차입니다. 가격 12,990원. 페퍼민트는 소화를 돕고 복부 팽만감을 줄이며 두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없어 잠들기 전에 마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트와이닝 카모마일입니다. 1g 25개입으로 숙면과 릴렉싱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입니다. 가격 8,900원. 카모마일은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자연 진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시니어들에게 이상적인 취침 전 음료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물 마시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물 마시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방법을 실행하기 전 앞에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질병에 맞는 방법과 물, 차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아침 물 마시기 황금 법칙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로 입을 헹구세요. 최소 30초 이상 해주세요. 미지근한 물 20에서 30도 200ml를 준비하세요. 물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레몬 반쪽을 짜서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물을 마신 후 30분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하루 물 마시기 일정과 용량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200ml, 아침 식사 30분 전 150ml, 오전 10시경 150ml, 점심 식사 30분 전 150ml, 오후 3시경 150ml, 저녁 식사 30분 전 150ml, 취침 1시간 전 100ml. 이렇게 하면 하루에 총 1050ml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에 식사나 차로 섭취하는 수분까지 합치면 하루 권장량인 1.5에서 2리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기를 돕는 꿀팁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세요. 물병에 시간별로 마셔야 할 양을 표시해 두세요. 다양한 허브나 과일을 넣어 맛을 더하세요. 식사 중에는 물보다 식사에 집중하고 식사 전후에 물을 마시세요. 스마트폰 앱이나 알람을 사용해 물 마시는 시간을 상기시키세요. 물은 우리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탈수 체중의 1에서 2%의 수분 감소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단기 기억력, 집중력, 계산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 상태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장기적인 만성 탈수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뇌실내 안의 공간이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적은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탈수 상태가 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 혼란,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섭취는 노인의 인지 기능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신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이명호 씨는 저는 한동안 물을 잘 안 마시고 지냈더니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하루에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는데 몇 주 후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물 마시기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물 마시기를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을 위한 일주일 물 마시기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챌린지를 시작하시기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과 물이나 차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1일차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 입을 헹구고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2일차의 습관에 더해 식사 30분 전에도 물을 마십니다.
3일차 앞선 습관에 더해 취침 1시간 전에 소량의 물을 마십니다. 4일차 물에 레몬을 추가해 봅니다. 5일차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어 마셔봅니다. 6일차 생강차를 만들어 마셔봅니다. 7일차 지난 6일간의 습관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물 마시기를 계속합니다. 8일차 마인드 빌딩 영상에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다시 1일차로 돌아가서 반복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차와 물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이 챌린지를 통해 물 마시는 습관이 형성되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한 물 마시기의 효과는 단기간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옵니다. 마인드 빌딩 가족 여러분, 오늘 배우신 물 마시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자기 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만 알아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니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물 한 잔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마인드 빌딩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